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당연히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용산의 한남뉴타운도 아실 겁니다. 지금 보이는 드론은 한남뉴타운인데요. 누구나 한남뉴타운에 빌라 한 채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아파트가 됐을 때 높은 수익을 내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싼 재개발이 한남뉴타운인 이유가 뭘까요? 서울에서 흔치 않게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로는 한강이 있고 옆으로는 서울숲의 6배나 되는 용산공원 그리고 남산까지 있어요. 강남이 가지지 못한 자연을 한남뉴타운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곳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비싸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2구역조차도 30평대 배정물건에 투자를 하려면 최소 18억 이상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가 높은 5구역의 경우에는요. 30평대 배정물건에 21억 이상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일반 직장인이 이곳에 노후빌라 한 채를 사려면 돈을 얼마 동안 오래 모아야 할까요? 연봉 1억을 버는 분이라면 25년 동안이나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이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실성이 크게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보다 10년 전에 거래된 금액은 3, 4억대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3, 4억대가 비싸다는 인식이긴 했지만요. 그 정도가 지금의 금액만큼의 부담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통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지금 20억대에 사서 아파트가 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3, 4억대에 사서 20억대에 파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한남뉴타운 같은 기회를 잡는다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 기회는 바로 한남뉴타운의 위에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개발 예정지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물건은 일단 금액이 저렴합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내 투자금은 3억대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소액 투자일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용산의 한남뉴타운의 바로 옆에 용산공원과 남산조망을 가진 아파트를 내 집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입지는 6호선의 녹사평역의 초역세권입니다. 대략적으로 구역을 표시해봤는데요. 편의상 이곳을 이태원 예정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태원 예정지를 포함한 용산공원의 동쪽 일대 전체를 보면 현재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잠시 재개발 진행 상황을 살펴볼게요. 가장 위에 있는 동후암동은 1, 2, 3구역으로 나뉩니다. 1구역과 3구역은 이미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상태고요. 2구역은 노후도 약 54%로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사실로는 1, 3구역의 매매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푸른빌라의 매매가가 원래는 4억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하려면 7억대 중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입지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오른 거죠. 그리고 1, 3구역이 선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2구역 역시도 재개발에 선정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나는 후암동에 정말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께서는 동후암 2구역의 모아타운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투자금도 확인해 볼게요. 투룸 물건 기준으로 매매가는 5억대 중반, 전세는 약 2억대 중반으로 들어가는 내 초기 투자금은 3억대 초반 정도 필요합니다. 남산과 용산공원을 모두 가졌으면서 후암동에서 마지막 남은 재개발 예정지인 만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동후암동의 바로 아래에 있는 해방촌의 일대 전체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방촌의 일대를 가까이 확대해봤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해방촌의 상권은 교통이 굉장히 안 좋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조망과 또 요즘 유행하는 구옥 건물의 카페라든지 음식점이 많이 입점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된 곳입니다. 그런 만큼 상권의 영향력이 무척이나 강해요. 그래서 아예 이곳을 배제시키고 4군데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남산 1구역을 보면 현재 동의율은 30% 이상이 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도 동의서 진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다만 지하철역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전세가가 낮아서 투자금은 4억대 중반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진행 상황은 후암동부터 해방촌, 한남뉴타운까지 전부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액 투자는 이태원동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태원동에는 이미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는 투자금도 한번 살펴보면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는 6억대 중반에서 7억 정도, 전세가는 2억대 중반으로 내 초기 투자금은 약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를 보면 매매가가 기본 100억에서 200억에 달하는 고급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어서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또 이곳과 이태원역의 사이로는 거대한 상권이 자리해서 마찬가지로 재개발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여기 있는 이태원 예정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곳의 노후도는 74%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의 노후도 조건이 60%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태원 예정지 안쪽을 직접 걸어가 보면 한남뉴타운처럼 경사도 심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도로도 좁고 환경이 심하게 열악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이는 이태원역의 상권 같은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할 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향후에 여기 있는 이태원 예정지가 선정이 되고 재개발까지 된다면 초역세권이라는 점과 용산공원과 남산까지 가진다는 강점으로 인해서 이곳의 가치는 크게 오를 겁니다. 잠시 이태원 예정지의 이웃이 되는 남쪽을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천으로 올라설 고급주택들이 대거 개발이 되죠. 여기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고급주택은 바로 여기에 있는 아페르 한강입니다. 작년에 준공된 고급 아파트인데 한강과 용산공원의 조망을 전부 다 볼 수 있어서 BTS의 제이홉이나 장윤정, 공유 등등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여기 매수할 만큼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매매가는요, 전용 68평이 현재 9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수성부 부지와 크라운 호텔 부지가 고급주택으로 개발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5성급 호텔을 갖춘 대형 평형의 고급주택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2027년이에요. 최근에 여기에 있는 나인원 한남의 100평형이 매매가 220억에 거래가 됐는데요.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이보다 높은 수준의 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주변에서 재개발 투자에 주의해야 되는 지역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동빙고동에 아직 재개발이 안 된 지역이 이쪽으로 있는데요. 여기는 노후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고급 주택들도 다수 입주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관도 많이 있어서 재개발될 가능성이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이 목적인 투자가 아니라면 재개발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남 뉴타운도 잠시 보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에는 1만 2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가장 속도가 빠른 3구역은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현대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DH입니다. 맞은편에 한강을 건너서 있는 반포 아파트의 가격이 34평을 기준으로 55억 정도입니다. 평당으로는 1억 6천만 원 이상인데요. 이 부분을 참고했을 때 향후에 한남 뉴타운의 매매가는 반포보다는 살짝 아래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마도 34평 기준으로 최소 40억 이상이겠죠. 그 다음 한남뉴타운 1구역은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동요율은 77% 이상이 되면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비록 구역계의 정형화라든지 구역 내에 있는 외교부 부지의 동의 문제 등등 아직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존재합니다만 큰 변수가 없다면 선정이 무리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곳 1구역의 투룸 물건의 매매가가 불과 작년이 2023년 초만 하더라도 5억대에 밖에 되지 않았지만 2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은 9억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금액을 본다면 매매가는 약 9억에 전세가는 2억대 중반 정도 해서 내실 투자금은 약 6억대 중반이 필요합니다. 1구역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할지라도 부촌이 될 입지이면서 한남뉴타운의 매매가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상당히 무겁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용산공원의 동쪽은 앞으로 부촌이 될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역이 가진 공통점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녹사평대로를 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 부촌에 미리 투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녹사평대로를 중점으로 여기에 접한 지역에 빠르게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녹사평대로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남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금액이 굉장히 무겁죠. 그나마 저렴한 물건을 찾는다고 해도 현금 6억이 바로 들어가는 만큼 비싸기 때문에 2, 3억대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태원에서 소액으로 남은 유일한 지역은요, 녹사평역 위쪽에 있는 이태원 예정지입니다. 이 일대에서 이곳과 비슷한 급지와 비교를 한다면 여기는 절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인데요. 이곳에 필요한 내투자금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지지분 6평대 후반이 물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는 5억대 후반 정도, 전세가는 약 2억대 중후반으로 내초기 투자금은 3억대 초반이면 이곳에 투자 가능합니다. 다만 용산공원의 동쪽도 단점을 한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남산의 고도 제한인데요. 다행인 점으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화된 사례도 여러 군데 있어요. 남산과 북한산, 구기, 평창 등의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금천구의 오류와 서초구의 법원단지는 고도 제한 자체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원래 남산의 주변은 고도 제한이 20m 이하였습니다만 현재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최대 45m까지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후암동인데요. 원래 사업성이 없다시피 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투자를 해도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고도 제한 완화로 건축 높이가 15층까지 완화가 되면서 이미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동우암 13구역은 물론이고요. 현재 모아타운을 준비하고 있는 동우암 2구역도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태원 예정지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 역시 고도 제한을 받지만 재개발 최상급지에 있지라는 점, 그리고 용산공원과 남산을 전부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향후에 높은 아파트 시세가 보장이 되는 곳이어서 내 손에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주택 공급이 절벽인 만큼 서울 전역의 정비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들을 완화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남산의 고도 제한의 추가적인 완화가 더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했을 때 세금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우암 2구역과 이태원 예정지의 물건은 110 부동산 대책의 주택수 배제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2주택 매수부터는 취득세를 8% 내야 합니다. 그런데 동우암 2구역이나 이태원 예정지의 빌라를 매수한다면 주택수에 배제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1%만 나옵니다. 용산공원의 동쪽은요, 용산공원과 남산을 얻고 지금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은 2029년이면 입주를 하고요. 더 파크사이드 서울도 2027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평당 1, 2억 이상을 기본으로 넘는 고급 주택으로 가득 찰 예정이에요. 이 말인 즉 부촌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곳에 미리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부자들이 사는 곳에 내 집을 가질 수 있고요. 동우암 2구역과 이태원 예정지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더 있으시다면 전화주세요. 여기까지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